예, 안녕하세요. 백푸스입니다. 24일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으로 발표했던 2, 4대책의 이제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나머지 15만 가구 입지는 지자체와 합의 등을 거쳐서 4월 달에 한 번 더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 및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서 광명 시흥지구, 그래서 6번째 3기 신도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선정된 지역에 이제 도로망과 철도망 계획이 들어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 아직 미확정이긴 하지만, 자, 일단 우리가 어떤 교통편들이 이제 생길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볼게요. 예상.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뭐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편하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뉴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무리해서 집 살 때가 아니다. 자, 이 말 맞는 얘기죠. 이게 집값이 올라가든 뭐 떨어지든 하여튼 자기 체력에 맞지 않게끔 너무 과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리하는 거는 안 좋다. 자,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자, 그런데 요 변 장관님께서 틈나면 부동산 유튜브를 보신다고 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급 발표를 계속 크게 하고 있죠. 자, 그는 무주택자가 지금 당장 아파트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정부 정책, 그래도 변창흠 장관이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는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입주 등 일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수도권 183만 가구, 자, 공급되는 거는 확실함으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요인은 제거됐다. 자, 그렇다면 유가가 3배 올라가고 물가의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끼고 아파트를 샀다면 이와 밀접한 금리 상승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거라고 한다면 저렇게 지금 뭐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183만 가구면. 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지금 하여튼, 예,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애청하는 부동산 유튜브에 관한 질문에, 자, 관점이 다르므로 부동산 폭락론자, 뭐, 상승론자, 시장주의자도 있고, 특히 저를 심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자, 우선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개를 본다고 전했다. 시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셔야 돼요. 자, 변 장관은 유명한 분은 몇십만 조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국민들에게 잘 호흡할 수 있는 정책 발표할 수 있도록 틈나면 본다고 덧붙였다. 자,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통해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명 부동산 유튜버들 있죠. 상승론자, 하락론자. 자, 그분들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귀담아 듣고 계신가 봐요.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아마 안 볼 텐데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 전세, 월세 시장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단기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방송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시장 선거, 지금 공약들 보면 뭐 집값 띄우기 위한 정책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국토부의 정책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발표 공약을 보면 대부분 후보가 경쟁적으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떤 분이 당선돼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그분들의 정책이 일치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뭐 유튜버 뭐 하락론자도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집값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 뭐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집값은 과연 누가 올렸을까라고 했을 때 이분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로가 비방을 하고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뭔가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문가 김진애, 국회의원은 박영선 국회의원, 수직 정원 뭐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벳을 뭐 표절을 했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비방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나경원 그리고 오세훈 이 두 분이서 지금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 공약 자체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이분은 남탓만 할 텐가. 그래서 지금 서로가 이제 비방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서울시장 지금 1년 2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임기 기간이. 자, 그 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 그리고 사실 도시 설계 자체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지구 단위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거를 1년 2개월 안에 뭐 기틀을 잡아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거는 그 공약 욕심이 굉장히 크고 당선 욕심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감당하지도 못할 얘기들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뭔가 다 완화시키겠다라잖아요. 그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누가 올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분들도 지금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뉴스도 나왔어요. 수조 원대 돈풀기 공약 경쟁. 그래서 지금 돈을 쓰기 위해서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상대방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시기에 이제 그 비현실적 공약들을 지금 서로 간에 남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 집값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사 대책 약발 다 했나? 강남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강세다. 그래서 재건축도 강세고 신축 아파트도 강세고.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건데, 자, 서울, 그러니까 매매가 같은 경우에 서울 0.08% 지난주와 이제 동일하고요. 자, 서울 전세값은 5주째 오름폭이 이제 축소가 됐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설 명절 연휴 때문에 사실 이동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봄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주택 거래, 그러니까 전세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현저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말대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택 저렇게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매매를 안 한다고 쳐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요? 지금 저게 1, 2년 뒤에 뭐 지금 당장 공급되는 건 아니고 그럼 몇 년 동안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 전세, 월세로 이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난은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목소리, 지금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뭐 유튜브도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 자,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좀 공평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이 광명 시흥 일대, 지금 이 신도시 발표로 금천구, 구로구, 그래서 이제 가산동 일대 집값도 이제 들썩, 자, 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천구 구로구, 그래서 신안산성 개통 기대감이 이제 높아졌고요. 서울 서남부 지역에 대한 수혜 시각도 이제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도로망과 철도망,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지고요. 대규모 주택단지와 더불어서 이런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배후 도시라는 게 생기면 사실 앞쪽에 있는 도시는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해당 그 광명 같은 경우나 시흥 같은 경우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 유독 심하거든요.
정말 여기 7만 가구가 들어올 정도로 진짜 이 도시 설계를 한다 그러면 교통난 지금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도로부터 확장하고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철도망 계획도 뭐 계획은 잡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망은 엇갈려요. 전문가들마다. 그런데 이제 수요를 뺏기거나 이제 개발 호재로 이제 오르거나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시기의 문제는 있어요. 시기의 문제. 그래서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는 분명히 이게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수요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단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미 만들어진 신도시들을 관찰해 보시면, 연구를 해 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광명시흥 그 신도시가 서울의 금천구 구로뿐만 아니라 강남의 집값까지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 강남 집값하고 여기하고는 크게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일단 광명 시흥지구 만든 이유가 강남 집값까지 잡으려고 만들었다. 자, 그래서 서울 구로구에 붙어 있고 지금 무려 6개 철도망이 연계되는 광역 철도망을 깔 거라서, 그러니까 철도망을 깔아준대요. 자, 근데 이런 계획들은 아직 미확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 등의 이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같은 자신감은 그 근거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이다. 자, 그러니까 교통망이 확실히 들어가는 건 맞겠죠. 이제 이후에 발표가 될 텐데, 자, 발표가 되면 확정된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과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 6개 철도망이 붙는다라면서, 자,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철도망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이제 서울 접근성 개선을 약속했다. 자, 그래서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철도망으로 분산될 수 있게끔 철도망을 지금 깔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맥혀요. 너무 그 철퇴근 시간대 되면은, 여기 지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7만 가구가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진이 잘 돼가지고 입주가 되면 이 7만 가구 앞으로 서울 이나 인근 지역 왔다 갔다 할 때 그 어떻게 지금 이 교통난을 해결할지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철도망에만 너무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일찌감치 지금 현재 포화 상태다. 이 지역 개발 안 되는데 포화 상태고요. 자, 남부 순환로와 이제 서부 간선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망에 대한 기대다. 특히 광명, 석수, 시흥 사거리, 독산, 자, 지벨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이 이제 조기에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당초 24년 개통 목표로 추진했지만 사업자 선정 등의 이제 수차례 차질을 빚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신안산선 공사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에만 의존했던 이제 가산이나 여의도 출퇴근길도 자, 신안산선, 이 신안산선이 서남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신안산선, 월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30분 이내에 자, 이제 도달이 가능한 빠른 노선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요게 또 시흥 광명 요번에 신도시를 또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뭐 반반 나뉘는데요. 자, 요 박원갑 KB국민은행 요 전문 수석위원 뭐 맨날 왔다 갔다 좀 하시는데, 일단 광명의 경우 서울권으로 볼 수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반면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제 이번 발표를 호재 삼아 서울, 금천, 구로구 등지 자, 집값 불안전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자, 그래서 오히려 상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망 뭐
보다는 지금 철도망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로망도 좀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현황 위치 좋잖아요. 지금 고양 창릉, 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 자,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 인기도가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1위였죠. 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광명 시흥지구가 24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1기 신도시라든가, 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3기 신도시인데, 지금 서울 인근에 지금 이렇게 경쟁력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입주 시기가 이제 좀 겹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급 앞에는 사실 장사가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 시기에는 분명히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광명 시흥 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철도망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 이제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좀 그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뭐 고양 창릉이라든가 또는 한남교산 그리고 남양주 앙숙이라든가 자, 그리고 계양,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자,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GTX 연결한다라는데, 자, 요 연결 진짜 될까요? 이거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예상입니다. 근데 저는 GTX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지금 새로운 노선을 깔면서 좀 연결되는 구조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광명시흥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여의도 20분, 서울역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자, 연결하는이에요.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구축된다. 그래서 저는 연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까지 25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25분을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GTX-B 직접적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연결로 갈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연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 저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자, 신도시에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이 남북 도시철도를 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남북으로 연결하는 이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자,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GTX-B가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환승 연결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래서 또 예타 중인 제2경인선이 확정될 경우 자,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철도 교통 연결성도 강화된다. 자, 그래서 이 제2경인선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자, 요번 신도시와 관련해서 좀 유력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런 제2경인선이라든가 또는 인천 2호선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요 지역보다도 일단 인천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예전 그 시흥 광명지구,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 그 지역으로 이제 그 묶였었잖아요. 이때 개발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왔었고요. 철도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면 그 서울시나 이제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료, 자, 그래서 지금은 GTX-D 노선 얘기도 나오죠. 자, 그런데 그 GTX-D가 이제 수도권 남부 광역철도망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원래 오류역 쪽으로 가는데 지금 GTX-B가 당 아래,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제 정차를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GTX-D 노선도 지금 인천시와 경기도 그 노선화는 좀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그 당 아래, 그래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지금 이렇게 그 정차하게끔 그 지금 제안을 했는데 사실 옛날 자료를 보면 그 오류역 쪽으로 이게 가는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그거는 어찌됐든 그 계획상이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예전에 이 보금자리론
요 관련해서도 예전에 광명과 목동을 이어주는 광명 목동선이라는 게 또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업성, 타당성이 안 나오고 또 이제 그게 이 캐비넷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예전에 보게 되면은 자, 위쪽으로 가면 광명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이제 철산동이고 이쪽이 이제 그 하안동, 소화동, 여기가 KTX역 있는 일직동. 자, 그런데 요번에 이 노란색이 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인데, 지금 요 가로축으로 쭉 가는 게 인천 2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독산역에서 지금 그 1호선과 이제 연결이 되고 요게 연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아래쪽에서 신안산선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신안산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신독산역이라고 해서 신안산선이 생기는데, 이 인천 2호선이 1호선 독산역과 신안산선을 연결해주는 계획안. 자, 요게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2 경인선이라는 게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 인천에 지금 그 신현수역을 거쳐서 자, 이쪽 이제 광명을 지나서 자, 그래서 저쪽 노량진까지 이제 올라가는 노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안동 쪽으로 해서 철산동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는 노선 하나. 자, 그런데 이제 요즘 해당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요. 자, 지금 그 1호선, 2호선, 7호선 그리고 GTX B노선을 연계하는 남북철도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전에 이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을 때, 그리고 이제 광명 목동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그 목동에서 그 개봉동 쪽으로 해서 광명 뉴타운 그 사거리 있죠? 그 광명 뉴타운 그 사거리역을 지나서 자, 요게 이제 남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일대, 거기도 이제 신안산선 역사가 생기죠. 자, 요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 광명 KTX역, 그래서 이제 이 KTX역까지 이제 연결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자, 일단 요번에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그 양기대 국회의원님이 그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명 목동선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왜냐면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이 목동과 광명을 이어주게 되면 김포국제공항하고 연결도 되고요. 뭐 경부 호남선, 뭐 KTX역 뭐 이용도 또 할 수 있는 그 지역 범위가 또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서해안 그 고속화 철도까지 이어져서 수도권 서부, 남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추진을 했고요. 이게 바로 그 추진 노선 아닌데요. 광명 목동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호선이 지나가는 목동역, 자, 그리고 양천구청역, 그리고 이제 고척,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현충 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산, 하안동, 이렇게 해서 이제 가리대, 그리고 소화동, 광명 일직동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 광명 목동선을 이제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요 노선이 예전에는 그 보금자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요쪽 라인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보금자리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이제 하안동이라든가 이 소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철도 노선의 또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하는 안을 이제 공약으로 거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광역철도망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지역이 확대가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졌는데, 이 해당 부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 GTX B 노선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이쪽으로는 그 1호선, 그 수원에서 올라가는 1호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그 7호선이 이제 가로로 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초록색은 2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신안산선이 이 지금 매화역, 학원역, 그 이 학원역일 때는 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명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석수역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석수역
자, 요 밑에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시흥시에서 또 월판선이 이 광명역을 또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천하고 판교까지 또 연결이 되는 노선이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요 제2 경인선이 지금 요렇게 지금 노선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제2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하안동, 그 다음에 철산동, 자, 그리고 이제 요 구로구죠. 그러니까 구로역을 지나서 여기 이제 노량진까지 들어가는 계획안이에요. 이게 저 인천에서부터.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천 2호선이 요 아래쪽에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독산역, 하안동을 지나서 이 독산역, 그리고 요 신독산역이라고 있는데 이 석수역에서 이제 금천구를 쭉 이렇게 가로질러서 신안산선이 이제 올라가요. 자, 그랬을 때 이 신독산역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신안산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1차 공사 구간이 여의도까지예요. 근데 이게 2차 사업 구간이 이제 서울역까지인데 그거는 미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서울 도심권까지 이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뭐 25분, 30분 이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요번에 언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GTX B 노선, 누군가는 GTX B가 이쪽으로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굉장히 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노선을 다시 만들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1호선, 2호선, 그 7호선, 그 다음에 이제 GTX B를 연결 환승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죠, 지금. 저는 그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남북으로 연결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가 그 요번에 지정된 시흥 광명 지구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 편에 보게 되면 지금 목동선, 그래서 이제 광명까지 이어주는 이 노선 공약으로 지금 걸었잖아요, 광명시 국회의원이.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보금자리론, 또 그리고 옛날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목동 광명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지나왔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금자리론도 해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케이비넷 안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요 노선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학원역 신안산선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또는 요게 그냥 광명역 쪽으로 좀 틀어져서 이 KTX에서 이제 뭐 월판선, 신안산선, 그리고 이제 요쪽에 그 KTX도 또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간헐적으로 1호선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남북으로 연결을 해서, 또 그리고 이제 가로축으로는 인천 2호선과 그다음에 이제 제2경 선으로, 자, 신안산선과 또 이제 1호선 환승이 가능하게끔, 그 다음에 남북으로 또 연결을 하게 되면, 자, 7호선 광명역을 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개봉역이라든가 이런 1호선 또 이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신도림이라든가 이제 당아래역 쪽으로 가게 되면 GTX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구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지지부진했던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그 아직 미확정된 부분 있죠? 자, 인천 2호선이라든가 또는 그 제2경인선이라든가 지금 신안산선 그 2차 사업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동과 광명을 이어주는 이 노선도 좀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이 철도망 중심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이 지역, 자, 지역으로 이제 만든다고 했죠, 구상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확정 발표된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쪽에 자연적인 환경, 그 안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 서울 쪽으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금천구라든가 또는 여기 안양시고요. 또 이쪽에 이제 구로구인데, 자,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거랑 이 안쪽에 도시가 혹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이 도로망이라든가 이제 철도망이 깔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을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은 사실 이쪽 금천구나 구로구나 안양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긴 해요.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